드넓은 대륙의 동쪽 끝 그리고 서쪽 끝, 같은 용이라는 존재가 어쩌면 이토록 다른 모습으로 상상될 수 있었을까요? 서양의 드래곤은 불을 뿜으며 공주를 납치하고 탐욕스럽게 보물을 지키는 악의 화신으로 그려졌죠. 반면 동양의 용은 어떨까요? 비를 내려 풍년을 가져다주고 구름을 다스리며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신성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숭배되었습니다. 이 극명한 차이는 단순한 상상력의 발현을 넘어 각 문명이 지닌 깊은 역사와 철학, 그리고 인간 본연의 두려움과 희망을 어떻게 투영하고 있었는지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건 단지 오래된 신화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상상 속 존재들이 보여주는 공포와 욕망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는 이 괴물들이 왜 지금 우리와도 연결되는지 분명히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그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각 문명권의 환경과 문화, 종교적 세계관이 어떻게 괴물과 용의 형상을 빚어냈는지를 살펴보며 그 상상 속 존재들이 어떻게 인간의 두려움과 갈망을 반영해 왔는지, 그 진짜 의미를 탐색할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서양의 상상력이 빚어낸 괴물들, 그 공포의 근원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중세 유럽인들의 삶은 척박하고 거친 자연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울창하고 어두운 숲은 미지의 영역이었고, 그 안에는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맹수들과 정체 모를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었죠. 드넓은 대륙은 험준한 산맥과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 그리고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가득했습니다. 농경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 사람들에게 광활한 자연은 생존을 위한 투쟁의 대상이자 동시에 경외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이 상상 속 존재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진짜로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어떤 감정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강력한 기독교적 세계관이 더해지면서 이러한 미지의 두려움은 더욱 구체적이고 사악한 형상을 띠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악마는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하고 파멸로 이끄는 존재로 묘사되었죠. 이교도의 신이나 토속, 신앙의 존재들은 점차 악마와 동일시되거나 악마의 하수인으로 변모했습니다. 인간의 죄악을 부추기고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존재로서 괴물들은 악마적인 속성을 부여받게 된 겁니다. 어둠과 혼돈을 상징하는 그들은 인간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사회의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었어요. 우리가 익히 아는 서양의 드래곤은 탐욕스럽게 보물을 지키고 무고한 이들을 위협하며 공주를 납치하는 악의 화신으로 그려졌습니다. 날카로운 발톱과 비늘, 그리고 입에서 뿜어내는 맹렬한 불길은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괴물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했죠. 그리핀이나 키메라 같은 다양한 괴물들 역시 인간에게 해를 끼치고 질서를 파괴하는 존재, 즉 정복해야 할 아크로 인식되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사파 속에서 용감한 기사들이 괴물과 맞서 싸우는 모습은 단순한 영웅담을 넘어 인간이 악을 극복하고 선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흑사병처럼 갑자기 닥쳐오는 미지의 질병이나 예측 불가능한 재앙조차도 괴물의 저주나 악마의 소행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당시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수많은 불행과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존재, 즉 괴물들의 행위로 귀결되었던 것이죠. 결국 중세 유럽의 괴물들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느꼈던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감과 기독교적 세계관이 결합하여 탄생한 외부에서 온 위협이자 정복해야 할 악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인간은 이들을 물리치고 극복함으로써 세상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했던 것이죠. 이처럼 서양의 상상력은 공포를 구체화하고
그것을 물리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용기와 신념을 드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서양의 상상력이 미지의 공포를 구체화하고 그것을 정복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용기와 신념을 드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면 지구 반대편 동양의 상상력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피어났을까요? 그곳에도 서양의 드래곤과 흡사한 용이라는 존재가 있었지만 그 의미와 역할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이는 마치 같은 재료로 전혀 다른 맛의 요리를 만들어낸 것처럼 각 문명권의 삶과 철학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동양, 특히 중국과 한반도는 예로부터 드넓은 평야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경 사회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물, 그 중에서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였습니다. 비는 한해 농사를 결정짓는 생명수였고 강물은 척박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젖줄이나 다름없었죠. 가뭄은 곧 죽음과 기근을 의미했고 홍수는 삶의 터전을 휩쓸어가는 재앙이었으니 물의 공급은 백성들의 생존과 국가의 번영에 직결되는 가장 절대적인 요소였을 겁니다. 이러한 물을 다스리는 존재, 바로 용이 동양인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용은 비를 내리고 구름을 불러 천둥과 번개를 일으키며 때로는 강과 바다의 깊은 곳에 머물러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풍요와 생존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힘을 가졌던 용은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길조의 상징으로 숭배되었던 것이죠. 서양의 드래곤이 파괴와 탐욕의 화신이었다면 동양의 용은 생명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자비로운 신에 가까웠던 겁니다. 단순히 자연 현상을 주관하는 것을 넘어 용은 동양의 깊은 사상과 종교 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유교 문화권에서는 황제의 권위와 덕을 상징하며 통치자의 지혜와 자애로움을 나타내는 길상으로 여겨졌습니다. 황제의 얼굴을 용안, 임금의 옷을 용포라 부르고 궁궐의 기둥이나 문양, 왕의 옥사에는 늘 용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이는 황제가 하늘의 뜻을 받아 백성을 다스리는 존재임을 만천에 알리는 강력한 시각적 장치이자 용이 지닌 신성한 힘과 지혜를 빌어 국가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번뇌를 씻어내고 진리를 수호하는 존재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찰의 벽화나 단청에서 용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죠. 민간 신앙에서는 용이 승천하는 꿈을 꾸면 큰 복이 찾아오고 출세와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동양의 용은 서양의 드래곤처럼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를 내려 풍년을 기원하고 지혜와 힘으로 나라를 보호하며 나아가 개인의 출세와 성공을 돕는 길조의 존재였죠. 용은 늘 희망과 긍정적인 메시지를 품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려는 염원이 용이라는 상상 속 존재에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었던 것이죠. 네,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려는 간절한 염원이 용이라는 상상 속 존재에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었다는 말씀 기억나시죠? 동양의 용이 이처럼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품었던 반면 서양의 드래곤은 어째서 그리도 공포와 파괴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같은 용이라는 존재가 지구 반대편에서 이토록 극명하게 다른 모습으로 상상된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각 문명권이 자연과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 즉 세계관과 그들의 삶을 둘러싼 환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서양, 특히 중세 유럽의 정신세계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험준한 산맥이 즐비하고 끝없이 펼쳐진 울창하고 어두운 숲은 늘 미지의 위협을 품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야생 맹수들의 위협과 척박한 토양, 예측 불가능한 기후는
매일 생존을 위한 투쟁을 요구했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서양인들은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자연은 경외의 대상임과 동시에 끊임없이 맞서 싸워 이겨내야 할 적대적인 힘이었던 것이죠. 여기에 기독교적 세계관이 더해지면서 이러한 인식이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선과 악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죠. 신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모든 미지의 존재들, 즉 인간 통제를 벗어난 야생의 힘은 곧 악마의 유혹이거나 혼돈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드래곤과 같은 괴물들은 바로 이러한 정복해야 할 악의 강력한 현신이었죠. 그들은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고 보물을 탐하며 무고한 이들을 해치는 존재로 끊임없이 묘사되었습니다. 기사들이 괴물을 물리치고 공주를 구하는 서사는 단순히 영웅담을 넘어 인간이 미지의 위협과 악의 세력을 극복하고 문명과 질서를 수호하는 과정을 상징했던 겁니다. 반면 동양, 특히 중국과 한반도와 같은 지역은 넓은 대륙과 풍부한 강을 기반으로 하는 농경 사회가 발달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의 삶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강물이 흐르는 방향에 절대적으로 의존했죠. 농사의 성패가 곧 생존과 직결되었으니 물을 다스리는 존재에 대한 경외심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이 강과 바다, 그리고 구름을 다스리는 신성한 존재로 숭배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동양인들에게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순응해야 할 거대한 생명의 근원이자 질서 그 자체였던 것이죠. 유교, 불교, 도교 등 동양 사상 또한 이를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그 흐름에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자연을 지배하려 들기보다 그 속에 녹아들어 균형을 이루려 노력했죠. 용은 바로 이러한 조화와 순응의 철학을 대변하는 존재였습니다. 때로는 홍수를 일으켜 재앙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이는 인간의 탐욕이나 부덕함에 대한 자연의 경고로 해석되었을 뿐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로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를 내려 풍요를 안겨주고 지혜와 권위를 상징하며 국가의 번영을 기원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겁니다. 서양의 험준한 산악지형과 기독교적 세계관이 정복과 지배의 사상을 낳고 드래곤과 같은 괴물을 외부의 위협으로 형상화했다면 동양의 넓은 평야와 큰 강,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와 순응을 강조하는 사상은 용을 내부의 자연 질서이자 길조의 상징으로 탄생시킨 것이죠. 각 문명권의 지리적 특성이 상상 속 존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유럽의 성곽들이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굳건히 세워졌던 것처럼 그들의 상상 속 괴물 역시 바깥 세상의 두려움을 대변했습니다. 반면 아시아의 드넓은 평야에서 강물을 따라 마을이 형성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들의 상상 속 용은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괴물과 용은 단순한 상상 속 존재를 넘어 각 사회가 가진 근원적인 두려움과 욕망을 투영하는 거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지의 질병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불안, 그리고 풍요와 권위, 질서에 대한 염원이 바로 이 상상 속 존재들의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결국 인간 자신의 모습과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반영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듯이 상상 속 존재들은 단순한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각 사회가 품고 있던 가장 깊은 두려움과 간절한 소망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거울과도 같았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예측할 수 없는 질병이 가져다줄 공포,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외면이 서양의 괴물들에게 투영되었던 겁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
숲속 깊이 숨겨진 위험, 그리고 이성을 초월하는 존재에 대한 공포는 드래곤이나 그리핀 같은 형상으로 구체화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에 동양의 용은 어땠을까요? 그것은 풍요로움에 대한 갈망, 사회를 지탱하는 권위에 대한 숭배, 그리고 자연의 순리 속에서 질서를 찾으려는 염원이 빚어낸 결정체였습니다. 가뭄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농부의 마음,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의 절대적인 힘을 상징하는 존재, 그리고 세상 만물이 조화롭게 돌아가기를 바라는 공동체의 바람이 용의 신성한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던 것이죠. 용은 홍수를 다스리고 구름을 일으키며 때로는 하늘로 승천하여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을 관장하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서양의 드래곤은 인간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외부의 위협을 상징하며 도전과 정복의 이야기를 이끌어냈고, 반면 동양의 용은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며 공존해야 할 내면의 질서를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같은 용인데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건 단순한 캐릭터 설정의 차이가 아니라 각 문명권이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는 깊은 시선, 즉 세계관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괴물과 영웅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보이지 않는 불안이나 이상적인 존재를 상상하며 살아가는 이유도 결국은 같지 않을까요? 과거의 사람들이 괴물 속에 그 시대의 두려움과 바람을 담았듯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괴물들 역시 우리 시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비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AI가 인간을 지배할까? 바이러스가 모든 걸 무너뜨릴까? 지금 당신 안에 있는 괴물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꿈꾸는 용은 어떤 존재인가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응원이 됩니다. 늘 감사합니다.